우리 책으로 54페이지예요. 54페이지. 일단 연속이라는 거를 이제 또 하기 전에 이제 단어 몇 가지를 알고 시작을 하재. 책에서도 뭐냐면 구간이라는 말이야. 구간. 구간. 이제 구간이라는 거는 이제 별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니네가 아는 말로 살짝 바꿔주면 그냥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범위. 그래서 뭐 한글로도 되게 비슷비슷한 맥락인가요? 구간이라는 말과 범위라는 말은 한글로도 그냥 되게 비슷비슷하죠. 같은 말이야 사실상. 알겠죠? 근데 이제 수학에서 이제 구간이라는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냐면 저희가 정의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함수의 출발 지점을 정의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은 집합 표현이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정의역이 설정이 돼 있다면은 A 이상 B 이하만 쳐다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 집합의 표현을 구간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대괄호 A, B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 집합에 대한 구간 표현은 소괄호 A, B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자, 한쪽은 막혀있고 한쪽은 열려있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럼 얘를 한쪽, 막혀있는 쪽은 대괄호, 그 다음에 뚫려있는 쪽은 소괄호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한글이 있어요. 한글. 이 대괄호를 읽어내는 그 한글 표현은 구간이기는 한데 이제 포함하지. 그죠? 그럼 포함했다라는 거를 이제 왜 닫혀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닫힌 구간이라고 해. 알겠죠? 닫혀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빵꾸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닫힌의 상대적인 개념은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간이긴 한데 열려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한쪽만 닫혀 있는 혹은 한쪽만 열려 있는 이 말은 그냥 반 닫힌 구간 또는 이 닫힌이라는 언어를 반 열린 구간이라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구간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알겠나? 그래서 이렇게 쓰기가 귀찮았나봐. 그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나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제 얘네들은 구간의 양끝 값들이지 좌표가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좌표 그 표현 방식이 이거잖아. A, B. 그죠? 그래서 이제 좌표랑 구간은 좀 따로따로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 항상 그 문제 앞에 수식어가 딸려 있어. 열린 구간 A, B 이런 식으로. 애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냥 이것만 있으면 좌표처럼 생겼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제 뭐 구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거는 없고 그냥 새로운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메인 테마인 연속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 그러니까 뭐 단어가 주는 그 느낌 그대로인데 그냥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다라고 하거든요.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다. 그러면 이어져 있다라는 그 말이 그냥 한번 쌤이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게 이어져 있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게 지금 어때? 이어져 있나요? 뭔가 이어져 있다라고 보기 힘들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가 어떤 도보자의 입장에서 걷는다라고 칠 때 걸어가 빠지죠, 그죠? 이러면 뭔가 이제 이어져 있지 않은 느낌이 들어,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어져 있으려면 여기가 채워져 있어야 돼, 그죠? 이러면 안 떨어진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걸 연속이라고 해. 쉽죠? 그죠? 그럼 연속이란 뭐냐면 이 상황을 그냥 수식적으로만 나타내면 돼. 수식적으로만. 일단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는 얘가 존재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맞아? 그렇잖아. 뭔가, 자, 요렇게 생기면,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이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끊어져 있다고. 그래서, 일단, 연속을 이야기하려면, 이어져는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어져는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 그냥 A에서의 함수값 있지. 이 함수값. 얘랑, 이 극한값이랑 같아야 해요. 오케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속이 맞아. 아,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한다. 이러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합니다. 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조금만 이제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자,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해. 오케이? 그러니까, 특정 순간에만 연속임을 보인 거야. 특정 순간에만. 오케이? 그래서 연속을 사실 논할 때에는 연속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특정 값에서의 연속과 아니면은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을 저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57페이지에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간에서의 연속. 그러면 구간에서의 연속은 뭐냐면 이제 별다른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덧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딱 자를 거야. 그럼 쌤이 잘라낸 요 안에 있는 요 상황에서 너희가 딱 구경했을 때 잘 이어지나요? 맞아? 그러면 요 범위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자,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구간 표시는 닫았어. 그러니까 대괄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닫힌 구간 알파, 베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안에라는 말은 사실 안 씁니다. 알겠죠? 구간의, 임의의, 실수, 뭐 x면 x, 뭐 y면 y 그 문제의 정의역이 어떤 문자를 사용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죠? x를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통념의 문자는 정의역은 x입니다. 그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이면 함수 fx는 닫힌 구간 알파부터 베타에서 연속이다 라고 해. 그러니까 임의의라는 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임의의라는 요 말은 어떤 말이랑 똑같냐면 모든 이랑 같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 사이에 있는 랜덤 아무나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보는 거야. 뭐 얘에 대해서도 연속성, 얘에 대해서도 연속성, 얘에 대해서도 연속성을 좀 조사를 해보고, 그죠? 그럼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싸그리 다 연속이더라. 그러면 함수 fx는 구간 알파, 베타에서 연속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다릅니다. 그죠? 특정 점에서의, 특정 값에서의 연속성, 그 다음에 구간에서의 연속성. 오케이? 뭐 좀 범위 자체가 다른 거라서. 괜찮으신가요? 그 이제 그 질문이 있을 거야. 별로 없나요? 이 구간의 마지막 순간 있잖아. 요 순간. 그럼 이때는 연속성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쌤이 앞으로 이제 연속이면, 이게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연속이면, 의미상은 이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라고 하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극한값이라는 것도 원래 방향성이 존재했었어.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죠? 그래서 아까 민규가 이제 뭐라고 시불시불거린 게 뭐냐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 말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이거 셋 중에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알겠죠? 이 세 개가 모두 같을 때 연속이다라고 하거든. 근데 이렇게 닫아버리면 요 베타인 순간에는 좌극한과 함수값은 정의가 되는데 오른쪽은 정의가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때도 사실 연속성을 조사는 할 수는 있어. 그리고 니네 학교에서만 한 번 딱 나왔어. 수화고에서만. 알겠죠? 보통 다루지 않아요.
반칙이거든. 오케이? 이때는 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좌극한 값과 함수값만 같을 때 이때를 연속이라고 해. 왜냐면 우극한은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예진아, 이때는 그렇지. 우극한과 듣고 있네.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을 때 이때 연속이다라고 해. 그러니까 구간의 양 끝에서는 조사하는 곳이 하나가 줄어들어. 니네만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만큼이 연속의 내용이에요. 별거 없죠. 그래서 이제 기억만 해줘. 연속이다 라고 하면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거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함수가 자, 요런 식으로 생겼다 치자. gx라는 함수가. 그러면 요 순간을 x는 a라고 했을 때 보자. 잘 봐. 얘들아, x는 a인 순간에 극한값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그죠? 극한값은 존재해. 함수값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입니다. 알겠죠? 함수값이 정의 자체가 안 돼도 불연속이야. 빠지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정의가 돼.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의가 될 수도 있지, 그지? 얘가 비어져 있지만 함수값이 없다라고는 말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순간에는 극한값은 얘로 존재하고 함수값이 얘로 존재해. 하지만 달라. 어딨어? 이게. 그죠? 이래도 불연속인 거야. 그러니까 연속의 반대말은 그냥 불연속이야. 알겠죠?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제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거야. 불연속이면 이거이면 극한값이 없냐 이런 건 아니라고. 그죠? 이건 이제 거짓 명제가 돼요. 인정? 그럼 연속이면 자,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거는 항상 참이야. 왜냐면 연속의 정의 자체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 없으면 정의가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참인 이런 명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민규가 말한 것처럼 여기는 정의 싸움이 굉장해. 그래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마치 이름처럼, 알겠죠? 상대방의 이름처럼 잘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배울 때 잘 외워놔. 처음 배울 때. 알겠죠? 그 다음 1번 문제에서 이제 1번 문제 제목이 뭐냐면 그냥 x는 1에서의 연속성 조사야. 연속성 조사라는 말 자체가 당연히 연속의 정의를 만족하느냐라서, 그죠? 그래서 1에서의 좌극한 값,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 값, 그 다음에 함수값.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한번 해보자. 일단 1의 좌극한 값을 생각을 해본다 라는 말은 얘들아 1이 아닌 거야. 그죠? 1이 아닌 거기 때문에 요 함수를 갖다 쓰는 거야.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x-1분의 절대값 x-1인데, 자, 이제 절대값을 만났어. 우리는 부호 싸움 하는 거야. 그죠? 1보다 좀 작은 1이야.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1을 빼면 이거 부호가 음이야, 양이야? 음이 되겠죠? 음이 됩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달고 푸는 거야. 그럼 어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얘 어차피 0이지. F1이 0이라고 알려져 있거든? 이미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미 달라. 끝난 거야. 알겠죠? 아, 이거는 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나요? 근데 이제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당연히 우극한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만 지금은 그냥 건너갈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함수가 가우스 함수인가요? 가우스 x 이렇게? 근데 가우스 x는 니네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안다고. 그죠? 정수마다마다 다 끊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인정?
그래서 이제 0부터 1까지는 0 이렇게 그려지고, 그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1이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에서 지금 어때? 그렇지. 좌극한은 0이고 우극한이 1이야. 함수값은 1이야. 그러니까 얘가 달라서 틀리는 거야. 좌극한이 달라서. 이러면 이제 또 불연속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하는 것도 또 이제 찾아온 거지. 그 함수의 극한 첫날처럼. 그래서 뭐 다 불연속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2번 문제가 그리기 졸라 귀찮으니까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알겠죠? 그 2번 문제 보시면 또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1번 문제가 fx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으래. 자, 그러니까 개념 싸움을 하자라는 거지.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뭐 이딴 문제는 함수값의 유무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에서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1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극한값 존재 안 하는 x들을 쭉 나열을 해보자. 마이너스 1에서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0은 있는 건가요? 0 괜찮지, 그지? 함수값이랑 다를 뿐 존재합니다. 그죠? 1은? 괜찮죠? 뭐 2, 3 다 괜찮나요? 다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극한값이 없는 거야. 한 개가 됩니다. 한 개. 괜찮나? 다음 두 번째. 불연속인 x의 값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불연속. 자, 이제 불연속이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중 적어도 하나만 다르면 혹은 함수값이 없으면 그건 전부 다 불연속인 거야. 그죠? 한번 해보자. x는 마이너스 1 이게 열려 있어서 오케이? 아까 쌤이 뭐라 했냐면 닫혀 있을 때에는 함수값과 우극한 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해. 닫혀 있으면. 근데 얘가 이제 열려 있죠. 함수값 자체도 조사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연속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진짜 이론적으로 짜증나는 단원이거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봤을 때. 자,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 1부터 보는 거야, 그러면. 알겠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은 좌극한이 우극한이 어차피 이때 달랐지. 이거 다르면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죠? 마이너스 1에서 망했어. 그 다음에 0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또 안 돼. 마찬가지로 그러면 1, 2가 모두 그런 상황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네 곳에서 불연속이 이루어진다. 그럼 총 4개가 됩니다. 괜찮나? 자, 이제 3번에 2번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이라는 게 이제 메인 테마였잖아요. 그래서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맞아? 그래서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갈 때 그때는 이 함수식이 와야 돼. 그죠? 그래서 x-3분의 루트 x 더하기 6 더하기 a. 근데 얘가 3에서의 함수값과 같다. 이게 연속의 정의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이 보이나? 그걸 쓰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 분모가 0을 향해 갔으니 분자도 0을 향해 간다. 그죠? 그러면 그냥 이거 이제 바로 하자. 위에다가 어차피 3 대입해서 0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럼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면 유리화를 한다. 맞아?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갖다 발라놓고 유리화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갈 땐 분모는 자 얘를 곱할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너 제곱에서 너 제곱을 빼는 거니까 이제 x마 3만 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숙제로 정말 열심히 해왔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이제 연속이 된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3을 갖다 대입하시면요. 얘가 이제 6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b가 돼요. 그래서. 알겠죠? 6분의 1이 이제 b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상식 하나만 좀 깔고 갈게요. 상식. 일단 이렇게 x의 범위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함수의 종류가 달라지는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막 종류가 심각하면 한 4개에서 5개 범위를 되게 잘게 쪼개거든요. 되게. 근데 기본적으로 다항 함수는 얘들아 끊어짐이 없어. 다항 함수는 항상 연속이야. 항상. 오케이? 얘도 다항 함수고 얘도 다항 함수야. 인정합니다. 그래서 끊어져 있는 곳 말고는 일단 연속이 보장되어 있다. 이해돼? 뭐 예를 들어서요. 뭐 다항 함수 중에 이제 뭐 만만한 거 y는 x 더하기 1 이런 거 있죠. 그럼 이거의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혹은 모든 실수의 구간 표현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알겠죠?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 전체에서 연속이다. 근데 여기를 이제 닫아 놓으면은 그 음의 무한대 혹은 양의 무한대라는 기호랑 잘 안 맞지, 그지? 계속 커지는 중인데 왜 닫는 거야, 그죠? 열어놔야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다항 함수의 연속성은 그냥 항상 모든 실수에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알겠나? 그래서 구간을 쪼갰는데 하필이면 얘도 다항 함수고 얘도 다항 함수면서 동시에 연속성을 조사하래. 그럼 너희는 고민치 말고 끊어져 있는 곳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끊어져 있는 곳만.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를 기준으로 함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연속성을 어떻게 조사하는 거냐면 2를 향해 오른쪽에서와 그 다음에 2를 향해 왼쪽에서와 그 다음에 f 2를 모두 다 찾아야 돼. 얘랑 상황이 살짝 달라요. 그죠? 얘는 3의 오른쪽과 왼쪽이 그냥 같은 함수였어.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했고 얘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보다 큰 쪽의 함수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그래서 이제 아래 걸 갖다 쓰면 돼요. EXID인 즉. 자, 그 다음에 이보다 살짝 작아. 그러면 위에 거지. 맞나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걸 쓰시면 돼요. x 더하기 k. 이렇게. 그 다음에 함수값은 어디서 정의되어 있어? 위에 거지.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함수값. 이 저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k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 사실상 얘가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음함수, 좌극한과 음함수가 왜 나와? 좌극한과 함수값은 위에서 똑같이 결정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니네가 문제를 풀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얘만 비교하면 돼. 우극한과 함수값만. 어차피 여기서 똑같이 정의가 돼 있으니까. 괜찮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끝이야. 2 다 대입하면은 4, 8, 6 몇이죠? 18? 인가요? 4, 8, 6 그럼 18은 k 더하기 2 해가지고 위에 k가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쌤, 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저기다가 2 둘 다 든다는 갖다가 오류가 당연히 이제 너네가 시험 전날인데 이렇게 풀고 있다. 그럼 당연히 뺨 맞아. 알겠죠? 그냥 이 대입하고 갔다야. 그쵸? 시험 볼 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지? 물론 객관식일 때. 알겠죠?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는 미친 이걸 다 써야 되거든.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없어, 서술형이. 아는 건데 시간만 끌리니까. 이해는 됩니다. 네. 야, 당연히 그냥 대입하고 끝내는 거야. 서술형 없어졌으면 좋겠어. 거기서 좀 깎아야 돼요. 문제 생기면. 그냥 서답형으로 해도 어차피 애들 깎여. 얘들아, 그 5번 문제에다가 좀 중요하다라고 너희가 표시 좀 해줘. 중요.
이제 뭐, 좀 기본 문제인데, 서술형으로 내려면은 얘를 낼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정확하게 적어 내려가기가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어. 서술형으로 정확하게 적기가. 그래서 얘들이 막 되게 뭉뚱그려서 적어가지고 여기서 부분 점수가 나가고 이럴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앞에서 풀었던 몇 번 문제냐. 3번의 1번 문제랑 사실상 똑같은 문제야. 한번 봐봐라. 3번의 1번 문제 우리가 이제 풀지는 않았지만, 3번의 1번은 그 포맷이 주어져 있는 상태고, 얘는 내가 3번의 1번처럼 만들어야 하는 문제야. 제작형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힌트가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인 fx가 있어요. 라고 돼 있고, 갑자기 x-1을 f한테 곱한데 얘가 됐대. 인정? 그러니까 일단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은 풀이를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X-를 나눠버리지 그냥. 그걸 나누면 훌륭한 거고, 사실 그냥 1을 대입한다죠. 1 대입하면 얘가 빵 되지, 빵. 예. 그죠? 그럼 1 대입하면은 빵은 2 빼기 a 해가지고 a가 2가 되나? 맞아? 예. 그럼 약분이 되지, 얘랑 얘가. 근데 그때 약분이 0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그게 제일 많은 풀이라고. 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그냥 0은 2 빼기 a가 돼서 a는 2가 돼. 그죠? 그래서 a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가 인수분해가 이제 x 빼기 1과 x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얘랑 얘를 약분한 다음에 fx가 x 더하기 2다. 따라서 f1이 3이다. 자, 이렇게 적으면 답은 맞아요. 알겠죠? 근데 지금 풀이가 다 개박살이 났어. 그렇죠. 알겠나? 왜냐면 fx는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1이라는 얘가 조금 골치가 아파. 그죠? 그래서 나눌 건데 나누려면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나누려면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x-1이 0이 아닐 때라 이게 그죠? x-1이 0일 때를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이야.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x-1이 0이 아니면 나눠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때는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a 이렇게 돼. 그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잘 모르지. 그죠? 모르니까 가정. 아까 3번의 1번 문제가 이렇게 생겼지. 이걸 니네가 만들어야 해.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뭐 어렵다에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거를 서술형에 적어 내려가기가 처음에 시작하기가 조금 껄끄러워. 그렇게 느껴지나요, 니네들도? 좀 짜증나죠? 이걸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적지 않으면 어쨌든 그 뒤에 있는 풀이는 그냥 정답만 맞출 수 있는 풀이고 정답 점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연속의 정의를 압니다. 그죠? 이 연속의 정의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그럼 연속 아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1을 향해 한없이 가지, 그지? 이렇게. 그럼 얘가 b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라는 말을 이제부터 또 해야 된다고, 그죠? 아까 그 1을 대입하는 거랑 뭔가 좀 결이 다르지. 그러면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이거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보자. 얘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 1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래서 a가 2구나 라고 알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2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약분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x 더하기 2니까 3을 향해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다 라는 게 연속의 정의이므로 f1은 3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풀이고 이렇게만 적어야 서술형에서 감점이 없어요. 오케이? 자, 얘도 뭐 어떻게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문제 대충 읽었을 때? 지금 요 안에서는 직선,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에서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대. 그죠? 그러면 너 다항함수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당연히 연속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곳곳마다 연속성을 따로따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을 이제 수식으로 적을 거야. 리미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 위에 겁니다. 그죠? 그럼 ax 플러스 b. 그다음 얘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오른쪽. 어디죠? 아래 거를 사용합니다. 그죠? 큰 쪽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b 이렇게. 그 다음에 함수값. 근데 어차피 여기서 정의를 했지. 그러니까 얘랑 함수값은 일치할 거기 때문에 굳이 적지는 않을게. 괜찮나? 그럼 이제 이거 하나. 어? ax 이거 6이라고? 고마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그냥 각각 대입할 거죠. 그죠? 그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b라고 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떠요. a 더하기 b가 1이다. 이렇게. 괜찮나? 그다음 두 번째 x가 2에서의 이제 연속성을 조사를 또 해야겠죠. 리미트 x가 2를 향해 왼쪽에서 가면 함수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 그렇지. 2보다 작은 거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b. 그럼 얘랑 x가 2를 향해 자, 오른쪽을 가. 그럼 위에 거 쓸 거죠? 그럼 위에 거는요. ax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함수값은 얘가 퉁칠 수 있지. 극한값이 이제 함수값과 똑같을 거기 때문에. 괜찮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으면 뭐 A랑 B랑 뜰까요? 찾아주세요. 알겠죠? 연립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fx래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익숙한 표현이 있나? 저게 주기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얘가 없다면 이제 수학 1에서는 이거를 해결하기를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주기가 4라고 하면 틀렸었거든요. 수학 1에서는. 그죠? 수학 1에서도 0부터 1까지랑 1부터 4까지를 따로 정의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주기가 4라고 해도 된다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단원 특징상 굳이 얘가 없어도 이렇게 풀어도 이걸 주기가 4라고 풀어도 틀리지는 않아. 수학2라는 단원 특성상 막 주기 함수를 가지고 놀지는 않거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너희는 알고는 있잖아요. 주기가 4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 근데 수학 1 한정이었어. 알겠죠? 수학2에서는 이제 좀 괜찮아서 실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로 인한 실수는. 근데 이제 다만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데 이제 너희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에 A도 있고 B도 있는데 어떻게 그립니까? 그죠? 연속성 이용해서 그냥 그릴 거야. 오케이? 연속성 이용해서. 어쨌든 0부터 1 사이에서는 3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0부터 1 사이에다가 3x라는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린다 치자. 그럼 지금 내가 얘를 x축으로 본 거예요.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이제 2차 함수를 갖다 넣을 거야. 오케이? 근데 형태 자체가 1부터 4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주기성이 4기 때문에 또 4부터 5 사이에다가는 얘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때 함수값은 3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2차 함수를 이제 대충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아래로 불러. 그치? 아래로 불러. 그 다음에 연속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끊어지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충 이렇게. 아, 괜찮죠? 이해가 됩니까, 어린이들?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이해돼. 자, 그러면 A랑 B도 찾을 수 있나 혹시? 네. 어떻게 찾을 거야? 1,3 네. 4,0 넣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A랑 B가 결정되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거는 객관식 풀이고요. 실제로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을 실제로 따져야 되거든. 근데 이거 식 세우는 게 조금 어려워. 봐봐라. 얘는 할만할 거야. 그죠? 1에서의
이제 연속성을 따질 거거든. 그럼 봐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왼쪽 함수는 위에 거지. 3x. 그 다음에 1을 향해 오른쪽에서 갈 때는 아래 거 쓰면 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면 관계식이 뭐가 나오겠죠?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금 골치가 아파. 맞아? x는 4에서의 연속성을 조사를 할 건데 그냥 한번 적어놔 볼게. 자, 4보다 작은 쪽은 아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봐. x제곱 ax 더하기 b. 괜찮나요? 그 다음에 그죠? 적을 게 없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이론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속. 자, 그럼 이제 이곳에 그려지는 요 그래프 있잖아. 예. 얘를 식으로 갖고 와야 돼. 인정?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지? y는 3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큼 당긴 거야? 4만. 그렇지. 4만큼 당긴 거지. 그래서 y는 3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당겼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해돼? 네. 그러면 여기가 3x-12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4 집어넣었을 때 4,0이라고 할 수 있지. 이만큼이 0이니까. 이해함?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떻게 틀릴지 좀 감이 와? 얘 그냥 3x로 적어서 무조건 날아가는 거거든. 3x로 적으면은 4,12가 돼. 그러니까 얘를 쭉 연장시켜 놓고 이 함수 값을 구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눈으로 관찰하면 쉽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적어내려고 하려고 할 때 평행이동을 계속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좀 짜증나.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방식은 그냥 그린다야. 그게 마음 편하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그려야 한다. 그릴 줄 알아야 한다. 그죠? 그래야 수식으로도 적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릴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하는 형태가 F10이야. 그 F10은 어디에도 정의가 안 돼 있지. 그죠? 그렇잖아. 0부터 1 사이도 아니고 1부터 4 사이도 아니야. 그 F10이라는 거를 구해야 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다 그려서 이게 아니라 주기성을 이용해. 4가 주기라며, 그지? 주기성을 이용해서 정의가 된 데까지 데리고 와. 알겠죠?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는 주기가 4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씩 내려고 F6과도 똑같을 거야. 그죠? 근데 아직 정의 안 돼 있지. 정의가 돼 있는 거. F2를 찾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뭔 소린지? 그래서 이제 가끔 이상한 풀이를 좀 들고 온 애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어떤 풀이냐면 0부터 1, 1부터 4, 5부터 6, 6부터 8, 오케이? 맞나요? 아니지. 5부터 8. 5부터 8. 그 다음에 8부터 9, 9부터 12. 그러면 F10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F10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그럼 그냥 여기다가 10 대입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한다고. 그럼 이거를 모르는 애들은 그렇게 하겠지. 이해가 되나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 그냥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은 이게 미친놈 풀이라니까. 이거를 이렇게 연장시켜가지고 그걸 구한 거야. 할 거면 평행이동을 하든가. 8만큼. 뭔 소리인지 이해돼? 그래서 x 대신 x-8을 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10을 대입하던가. 이해가 됩니다. 뭔 소리인지. 그래서 이게 주기함수의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은 이제 그림과 수식을 일치시키지 못했을 때 터지거든. 공부해야. 알겠죠? 그림도 그리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이 함수식을 어떻게 표현한다. 아, 평행이동 하는구나. 주기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하는구나를 공부해 오시면은 절대 안 틀려. 절대. 알겠나?
그래서 그 연속 쪽에서 나오는 주기 함수는 문제가 거짓말 안 치고 다 똑같아. 다 이거거든? 아니, 물론 함수의 종류는 바뀝니다. 알겠죠? 함수의 종류는 바뀌는데, 이론이 이거 하나야. 너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이 딱 하나야. 알겠죠? 그래프 그리고 뭐 구하라는 거 있으면 정의되어 있는 곳까지 다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하든가 아니면은 평행 이동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조금 능통해지게 한 번만 공부를 해오세요. 오케이? 이게 fx라는 함수는 따로 gx라는 함수가 따로따로 있거든? 그죠? 따로따로 있을 때 대뜸 이 곱한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대뜸 이야기를 한다고.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새로운 함수라고 봐. 알겠죠?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AN이라는 거 있고 BN이라는 게 있을 때 둘이 더한 그 합의 수열 이런 것도 그냥 수열 그 자체로 따로 쳐다보기로 했고 이랬잖아요. 마찬가지로 F 따로 G 따로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곱해져 있는 그냥 되게 이상한 함수야. 알겠죠? 그래서 저 fx, gx를 곱한 함수를 그냥 적어 내려갈 수도 있다고. 오케이? 어차피 f는 3을 기준으로 다른 함수지. 그리고 g는 어딜 가나 일정한 함수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3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은 곳에다가는 그냥 얘가 그려지는 거야. 이런 2차 함수가. 알겠나?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곳에다가는요. 그냥 요런 2차 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알겠나?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당연히 3에서의 연속성 조사는 3의 우극한 함수값과 자극한이 같다지. 그래서 여기다 3대2, 3대입해서 문제를 끝낸다라는 거거든요. 뭐 나쁘지 않나요? 그럼 좀 짜증나긴 하네요. 한번 이제 대입을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은 7 곱하기 k 플러스 3이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해보면은 2 곱하기 k 플러스 3이지. 그럼 얘네 둘이 같으려면 k는 뭐밖에 안 돼? 마이너스 3밖에 안 되죠. 그죠? 맞아? 그러니까 뭐 사실 아까 그 내용이잖아. 얘가 3에서 불연속이니까 너가 연속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얘의 3에서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괜찮나?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G3은 0으로 가는 게 이제 너희가 선택해야 하는 풀이인 거고. 괜찮죠? 뭔 소린지? 이거는 이제 뭐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시고. 괜찮니? 네. 근데 그 위에 있는 것도 그럼 마찬가지겠지. 1번 문제는 여기만 더하기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곱하기가 아니라. 괜찮나?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쌤이 그 숙제 정리해가지고 공지해드릴게요.